스코틀랜드의 귀족 영주이자 왕의 친척이면서 뛰어난 장군이며 모두의 존경을 받는 충성스러운 맥베스. 어느 날 쿠데타 세력을 멋지게 제압하고 돌아오는 길, 변두리 어딘가에서 심상치 않은 새 마녀를 마주치는데 그들은 맥베스가 곧 코더의 영주가 되고 뒤이어 왕이 될 것이라 예언하고 또 동료인 뱅코의 자손이 그 후계를 이을 것이라고 말한다. 저게 무슨 미친 소리냐며 반신반의하던 맥베스. 정말로 덩컨 왕으로부터 코더 성을 하사받자 급발진받고 아내와 모의하여 왕을 살해하고 남에게 죄를 덮어씌운 뒤 왕으로 추대된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후계를 뺏기지 않으려 뱅코에 대한 암살 사건을 벌이고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용맹한 맥더프 장군 일가에게 역시 암살을 시도한다. 내내 계속되는 불안을 떨칠 수 없어 스스로 마녀들을 찾아가 예언을 구하는데 버넘숲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또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맥베스를 해칠 수 없다는 소식을 듣지만 맥베스의 통치에 반란을 일으킨 덩컨 왕의 아들 멜컴은 잉글랜드 왕의 지원을 받아 맥더프와 함께 맥베스를 친다. 앞불싸 이때 반란군은 버넘숲의 나무를 꺾어 이동하고 제왕절개로 태어난 맥더프가 맥베스의 목을 친다. 맥베스는 무슨 이야기일까? 탐욕을 부리면 망하니까 자기 분수를 잘 유지하자. 솔직히 그런 훈화 말씀을 굳이 연극으로 또 봐야 할까? 맥베스가 쓰인 때는 영국의 1606년 스코틀랜드 왕족 출신 제임스 1세가 절대왕정 엘리자베스 여왕의 뒤를 이은 무렵이다. 여기서 절대왕정이란 걸핏하면 왕의 권위에 도전하던 귀족의 연합체인 봉건제와 달리 왕권이 귀족을 짓누르고 부르주아와 결탁해 풍부해진 재원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대와 권력을 보유하며 도전하는 귀족을 절대 안 봐주는 체제 되시겠다. 그런데 제임스 1세 즉위 초기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을 정도로 그의 권위는 아슬아슬한 것이었는데 이 왕의 후원으로 왕에게 도전하는 귀족 이야기인 맥베스를 탄생시켰던 것이다. 그렇다면 셰익스피어는 절대 왕정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용도로 이를 썼던 것일까? 맥베스는 비극이다. 비극이란 악한 본성과 대립하는 인간의 고귀하고 영웅적인 자질을 드러내는 장르다. 하지만 여타의 비극과 다른 점이 있다면 맥베스는 주인공 자신이 바로 빌런이자 영웅이다. 맥베스는 사실 르네상스기 문명화된 인간의 이성적 가치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내적으로 자신의 악함과 갈등하면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린다. 맥베스에 대한 평판을 보면 훌륭함, 용맹함, 젠틀맨이라는 등 매우 명예로운 인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므로 내적 갈등에서 빌런이 이길 때마다 그가 쾌감보다는 오히려 헛것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자신이 양심에 투철한 자로서 인간성을 놓지 못한다는 뜻이다. 단행해서 일이 끝난다면 당장 행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허나 이런 일은 반드시 심판을 받기 마련이다. 잔인한 짓을 본보여주면 가르친 자에게 되갚아준다. 이 공정한 정의의 손은 독배를 마련한 그 장본인 입에 퍼부어 넣는다. 맥베스의 악행을 마녀 탓으로만 돌린다면 맥베스는 매우 수동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반대로 마녀를 단지 맥베스 욕망의 반영이라고만 한다면 마녀들 역시 헛개비가 될 것이다. 그럼 마녀를 어떻게 보란 말인가? 마녀들은 존재하지만 만져지지 않는 안개와 더불어 등장한다. 맥베스가 그들과 만나는 시간은 낮과 밤의 경계인 해질 무렵이다. 게다가 여자인 듯하지만 수염이 나 있어 성별 가늠이 힘든 그 자체로 모호한 존재들이다. 불확실하고 모호한 존재는 종종 소외되기 십상이고 그렇기에 쉽게 두려움과 불안의 대상이 된다. 첫 장면에서 마녀들의 이 애매모호한 진술은 극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 추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은 맥베스의 이렇게 나쁘고도 좋은 날이라는 대사로 이어지며 세상의 본질은 이렇게 모순적인 것들의 혼재임을 넌지시 알려준다. 고로 전개될 이야기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선악이 혼재된 내면을 통해 인간은 선악 어느 한쪽으로 규정할 수 없는 이중적인 존재임을 보여주며 이것이 중세와 달리 르네상스와 근대가 주목한 인간성의 실체 되시겠다. 한편 이 마녀를 통해 초자연적인 힘이 인간사에 개입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녀가 직접 악을 실행하지는 않는데 포인트가 있다. 맥베스가 이 마녀의 예언을 듣고 덩컨 왕을 암살하려 할 때 공중에 칼의 환상이 나타나지만 그 환상이 왕을 찌르지는 않는다. 실제로 찌르는 자는 마녀가 아니라 맥베스다. 마녀는 그가 왕이 될 거라고 말했을
뿐 덩컨을 죽여야 한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 결국 실천적 고뇌와 선택의 갈등을 몸소 겪어야 할 자는 실행자인 인간 자신이기에 여기서 운명적 예언에 맞선 자유의지를 다시 환기해 볼 수 있겠다. 이 마녀들은 이성과 신앙에서 모두 배척됐지만 실제로는 존재하는 불가사의한 힘이자 운명과 인간을 매개하는 자가 아닐까. 맥베스는 마녀들의 존재를 통해 말한다. 삶이란 혼란인가? 그렇다. 운명이란 존재하는가? 그렇다. 그럼에도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역시 그렇다. 맥베스가 처한 당시 상황으로 돌아와 보자. 때는 구식 봉건제와 신식 절대 왕정이 혼재된 사회다. 왕과 귀족과의 관계를 보자면 상호 간의 호의와 존경, 또 충성하는 귀족에 대한 보상으로 유지되는 것인데 동시에 언제든 왕에 대한 도전이 공존하고 있다. 땅 따먹기의 시대, 기사도 정신으로 무장한 폭력적 능력이 충성과 신의로 유지되는 사회를 언제든 엎을 수 있었다. 맥베스 부인이 남편을 압박하며 강조하는 남성적이란 뜻은 맹세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고 왕을 살해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결단이다. 맥베스는 왕을 위해 폭력을 사용하며 복종해야 하지만 동시에 상남자라면 대담하게 왕의 자리를 쟁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모순이 충돌한다. 그래서일까 한국에서도 맥베스는 꾸준하게 공연되고 있다. 맥베스는 문명과 야만 사이에서 야만을 선택한 대가를 냉정하게 보여주기에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특성과 잘 만난다. 또 가타부타 치고받고 미사일 달리는 전쟁의 남성성과도 잘 만난다. 이와 관련해 맥베스를 재창작한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명작 거미집의 성을 강추한다. 맥베스는 덩컨 왕 살해 후 시종일관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점차 고립되고 미움받고 희망 없는 사람이 된다.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 일갈하던 맥베스 부인 역시 극도의 정신질환과 몽유병, 환영에 시달리다 죽는다. 이로써 멜컴이 왕위를 계승했지만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 평화를 되찾은 것일까? 당신이 왕이라면 신하들을 얼마나 믿을 것인가? 멜컴의 충성스러운 신하이자 맥베스의 목을 벤 맥더프 장군의 입지는 놀랍게도 연극 첫 부분의 맥베스의 입지와 닮았다. 맥더프 없이는 쿠데타 진압도 없었다. 맥더프는 이후 어떤 선택을 할까? 이 연극은 다른 비극과 같이 인간성의 본질을 남긴다. 맥베스의 살인을 망설이게 한 것은 죄책감보다는 연민의 감정이었다. 그를 괴롭힌 것은 덩컨 왕의 죽음이라기보다는 잠을 죽였다라는 대사처럼 평정심의 소멸이고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피의 흔적이다. 이로써 인간적인 맥베스의 고뇌는 인류 보편의 감정으로 이어진다. 그가 아무리 귀족이자 왕이라 할지라도 오늘날의 우리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은 없다. 당신이 간절히 욕망하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학벌이든 유명인이든 돈이든 그 어떤 것이든 마음속에 있다면 욕망을 위해 선을 넘은 자 누구든 잠을 빼앗길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가이드는 가이드일 뿐 전문을 읽을 때 당신만의 맥베스를 만날 것이다.